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 17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약 9시간 동안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어떤 의혹 때문인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하고 자세한 얘기 넘어갈 텐데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이 여러 차례 이제 그 논란의 이제 핵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내부 검찰 내부의 어떤 그 권력 싸움이라든지 예. 정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 보이는 뭐 그런 직접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즉 검찰이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볼 때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럼 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성 관련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뇌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해외 출국을 시도했고요. 예. 그 해외 출국을 시도하면서 인천공항에 나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 저때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직전에 긴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니 저 출국 금지 조치가 규정을 다 준수한 것이냐 예. 아니면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이 강하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그 이성윤 지검장이 예.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예.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이제 출석하지 않고요. 나오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다가 이번에 일정이 조율되면서 예. 9시간이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부터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이성윤 지검장은 4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4차례 말씀하신 대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예. 3차례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제 재입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검찰로 넘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법에 보면은 검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 재입첩한 이후에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 공수처가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겠다라든지 서로 이제 권한 조율 문제가 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는 걸 또 기다리느라 여러모로 이제 고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사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이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다가 예. 여러모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검사인데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마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때문에 검사가 검찰을 못 믿어서 예. 뭐 그런 것인 양 이제 보여지는 측면들 그리고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당시에 대검 이 반부패 강력부 소속의 당시의 검사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 그러면 출석해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좀 설명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수처와 그 뭐 이제 물론 그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의 그 출석 의사 배경에는 결국에는 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도 충분히 담겨 있는데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럼 정확히 뭐예요,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예. 이 법 규정을 보면은 현직 검사는 이게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고위공직자가 범한 이런 그 직권남용 죄의 경우에도 이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혐의가 입증될지 여부는 절차를 다 진행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수사 단계에서 이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3조, 24조를 보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거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상 공수처법상 일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만 한다. 예. 따라서 나는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해석에 의한 주장이었고 예. 다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까지 한번 갔어요. 네네. 이 사건이. 그러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한 거죠.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포기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재입첩을 했다면 이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주장이 검찰 측에 있는 것이고 예, 예. 또 반대로 공수처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임명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 수사 그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방치하면 또 비난받으니까 예, 예. 일단 수사는 검찰이 하되 결과를 보고받고 결과를 취합해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라는 입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도 이게 조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 없고 알아서 공수처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 예. 나는 그 정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상황이 변했는지 예.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제 조사에 응했습니다. 예. 네. 근데 기소 보도가 나오게 됐고, 물론 이제 평론가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기소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이제 만약에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에서 기소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쟁점은 뭐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수사, 또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는 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약간의 어떤 권력의 파워 게임 양상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소됐다고 전제를 할게요. 예, 그러면 형사법정에서는 정말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느냐, 피고인이 범죄를 범했다고 판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검사가 제출했느냐, 네.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제 현재 검찰이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관련해서 이 출국 금지 조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수사하는 그 수사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조사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 보고했을 뿐이고 또 그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외로 생각보다 이 진실이 쉽게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무일 전 총장이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요. 예. 결국 이게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는 아주 단순한 그런 형사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테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사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네.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일단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또 변호인 측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꼽혀 왔는데 지금 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면 지명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차기 총장 인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혐의를 받고 있고 예. 또 기소가 심지어 된다고 할 때는 예.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기가 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역사에 그런 사례가 없을 뿐더러 예. 이후에 예를 들면 검찰 조직 또는 공수처가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이 됐을 경우에 예. 관련해서 수사를 좀 더 한다거나 재판에 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또 이것도 또 반대로 서로 각자 그래서 편한 대로 좀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게 일단 여당 내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것들을 이런 수사 무리한 기소로
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싫어서 이 수사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여당 내에서 하고 있는 반면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기 전에 이렇게 기소되거나 예. 그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소가 될 것 같으니까 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뭐 이성윤 지검장 한 사람도 아니고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이분을 일단 배제하고 다른 예.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모로 정치적 맥락이 이제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이 여러모로 어려워진 상황이고 좀 여러모로 이제 지난 이 재보선에서도 이제 패배를 하고 예. 이렇게 좀 험난한 앞날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이 좀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게 이 차기 검찰총장이 일종의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냐 이 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핀치에 몰리면 몰렸을수록 또 자기 사람,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쓰려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으로 이런 의심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가동도 막 늦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뭘 추천하든 수사가 어떻게 되든 예.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아니 이 이제 어떤 의혹이라는 게 없었다면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순리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안개 속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이슈큐브에서 다뤄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손수호 변호사와 사건 큐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